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호흡계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호흡계라고 한다면 우리가 숨을 내쉬고 들이쉬고 하는 곳을 호흡계라고 하죠. 대표적인 기관은 폐예요.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실질적인 장소죠. 그리고 폐에 연결되어 있는 기관과 그다음에 가지처럼 뻗어져 있는 기관지, 이런 애들이 바로 이제 호흡계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뭐 이비인후과도 마찬가지로 호흡계죠. 코, 인후 뭐 이런 것들 모두 다 호흡계에 속한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호흡계에서 어떻게 기체가 교환되느냐? 기체의 교환 원리가 가장 핵심이고요. 원리가 어떤 원리인지 알아두는 게 가장 핵심이고, 그 원리를 통해서 어느 방향으로 기체들이 이동되는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폐 조직에서 기체 교환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체 교환의 원리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먼저 가장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했는데, 자, 기체 교환의 원리는요, 딱 잘라서 얘기를 해보면 분압차에 의한 확산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확산이 포인트죠. 분압차도 포인트긴 해요. 분압차. 기체들이, 대표적인 기체들이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기체 교환을 얘기를 할 건데, 이런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통합적인 기체의 압력이 아니라, 합쳐진 압력이 아니라 산소끼리의 압력,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끼리의 압력으로 각각 확산의 방법으로 기체들이 교환이 된다.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분압력차, 분압차에 의한 확산. 확산은 어떤 방식을 얘기를 하냐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것을 확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진한 곳에서, 물질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니까 자연적인 현상이라서 에너지가 절대 소모되지가 않죠. 그래서 에너지는 소모되지 않으면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기체들이 이동을 하는데,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통합적인 압력이 아니라 각각 기체들마다의 압력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그림을 가지고 다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체들은요, 예를 들어서 일단 기체가 어느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지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기체를 내가 들이마시고 내쉴 때 산소는 몸으로 집어넣고 이산화탄소는 몸 밖으로 내보내는 이유는 내 몸 안에서, 깊숙한 그곳에서 세포호흡을 해서 에너지를 얻기 위함이에요. 세포호흡에 사용됐던 기체를 생각을 해보면 산소가 사용이 됐고요. 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그 미토콘드리아가 산소를 먹었죠. 산소랑 영양소를 먹어서 세포호흡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 이제 결과물로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어냈죠. 그러면 나는 세포 호흡을 하기 위한 게 가장 최종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부터, 우리 공기 중에서부터 산소를 먹어서 이제 세포한테 산소를 줘야 되고요. 그 다음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세포 호흡의 결과 만들어진 노폐물이기 때문에 얘가 쭉 몸을 통해서 이동이 된 다음에 폐로 가서 몸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자, 산소 같은 경우는 어느 방향을 통해서 이동을 해야 되냐면 대기에서 폐로 이동을 하겠죠. 대기랑 폐는 뚫려 있어요. 코랑 해서 기관지까지는 뚫려 있어요. 구멍 없죠. 콧구멍 사이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구멍이 없죠. 뚫려 있는 상태, 대기와 뚫려 있는 상태. 그래서 산소가 막 이동할 수 있는 상태. 그래서 폐는 그냥 대기다라고 생각을 해줘도 될 정도로 무방하고, 자, 폐에서부터 세포로 산소가 이동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모세혈관을 거쳐서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조직세포로 가게 됩니다. 산소의 이동 경로예요. 그리고 이 조직세포에서 이제 세포 호흡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세포 호흡을 하는 게 최종 목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산화탄소는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될 거냐면 조직세포에서 일단 만들어질 거예요. 세포호흡을 통해서. 세포호흡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얘는 노폐물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요, 다시 대기 중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거꾸로 거치는 겁니다. 모세혈관을 통해서 어디로 갈 거냐면 폐로 갔다가 이제 대기 중으로 나가는 거죠. 자, 이 과정을 할 건데요. 무조건 산소는요, 폐를 통해서 모세혈관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산화탄소는 모세혈관에서 폐로 나가야 돼요. 공기 중으로 나가야 된다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부분 압력 차에 대한 확산이 아니라 산소와 이산화탄소 모든 대기의 기체들의 압력과 그 다음에 몸 안에 있는 압력, 그 모든 압력들을 합친 그 농도의 차에 의한 확산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폐포에서 산소의 압력이 100,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40, 합이 140이죠. 140이요. 100과 40의 더하기는 합이 140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했을 때 폐포랑 만나는 혈액이 정맥혈이에요. 자, 정맥혈, 동맥혈 봤을 때 정맥혈 같은 경우는 두 개의 합이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합이 90이에요. 자, 그러면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합에 의한 이제 농도 차에 의한 확산이면 무조건 폐포에서 혈액 쪽으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확산이 돼야 됩니다. 누가? 산소도 이산화탄소도 모두 다. 산소도 몸 안으로 확산돼야 되고요. 이산화탄소도 몸 안으로 확산이 돼야 돼요. 그런데 산소는 몸 안으로 확산이 되는 게 맞지만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몸 안으로 확산이 되면 안 되죠. 이산화탄소는 무조건 대기 중으로 나가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자, 우리 기체의 원리는요. 무조건 각각의 우와 다 지워졌어. 자, 각각의 분압차에 의해서 산소끼리의 압력차 확산, 그래서 확산. 이산화탄소도 이산화탄소끼리의 압력차에 의한 확산으로 이동이 된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제 기체 교환의 원리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동이 되느냐? 자, 폐포와 산소끼리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분 압력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산소의 압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분 압력을 비교를 해봤을 때 폐랑 그 다음에 모세혈관이랑 서로 만나고 있어요. 폐는요. 그 포도 알갱이처럼 폐포라고 하는 작은 알갱이 주머니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주머니 사이사이에 이제 공기들이 들어와서 산소도 존재하고 이산화탄소도 존재하겠죠. 그리고 폐포 주변에는 수많은 모세혈관들이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서로 기체 교환이 수월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우리 기압차를 한번 보게 되면 지금 그림에서 100이죠. 폐포 같은 경우는 산소의 분압이 100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동맥혈과 정맥혈이 있는데 우리 일단 폐포로 가서 물질이 교환되기 전에는 기체가 교환되기 전에는 정맥혈이랑 만나요. 그래서 정맥혈이랑 만났을 때 정맥혈은 얼마큼이냐면 산소가 40만큼 가지고 있어요. 100이고 폐포가 40, 그 다음에 모세혈관은 폐포가 100, 그 다음에 모세혈관은 40을 가지고 있는 거죠. 폐가 모세혈관보다 훨씬 더 농도가 진하다. 분압이 진하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산소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폐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을 하겠죠. 폐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데 산소는 무조건 이제 폐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산소가 이동이 돼요. 그러면 이 모세혈관은 산소가 많이 받아들여져서 이제 산소가 적은 혈액에서 산소가 많은 혈액으로 바뀌겠죠. 산소가 적은 혈액을 우리는 정맥혈이라고 얘기하고 산소가 많은 혈액을 동맥혈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동맥혈로 변신을 해요. 그러면 대기 중에 있는 산소의 양만큼 거의 비슷하게 95만큼 가게 되는 거죠. 95. 그다음 이 혈액은 이제 심장을 거쳐서 온몸을 통해서 각각의 세포들로 가게 되죠. 그래서 각각의 세포를 조직세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조직세포랑 분압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조직세포에서는 미토콘드리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선 세포호흡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산소를 사용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 세포들은 산소량이 적다. 그래서 조직세포의 산소량을 봤더니 40이란 말이죠. 40. 자, 그래서 이제 동맥혈이 조직세포랑 만나게 되는데 동맥혈 같은 경우는 95. 이제 모세혈관이 95죠. 그 다음에 조직세포는 40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모세혈관이 조직세포보다 훨씬 더 농도가 높아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제 산소가 이동이 되게 된다. 그 결과 산소는 폐에서 모세혈관 조직세포 쪽으로 쭉 이동이 되어서 세포호흡에 사용이 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분합차에 의해서 확산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산화탄소도 한번 볼게요. CO2 압력인데 부분 압력이에요. 자, 이산화탄소의 부분 압력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조직세포랑 그 다음에 모세혈관부터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조직세포에서는요, 세포호흡이 막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끊임없이 이산화탄소가 많이 만들어져요.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발생 근원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 양이 60만큼 가지고 있네요. 자, 60만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조직세포를 지나는 혈액은 누구냐면 동맥혈이 되겠죠. 이 동맥혈은 이미 폐에서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온 상태이기 때문에 깨끗한 혈액이에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40만큼 밖에 없어요. 40이고 60이니까 조직세포가 더 많고 분압이 더 높고 그 다음에 모세혈관이 적겠죠.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고농도에서 저농도인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이산화탄소는. 자, 그 다음 이산화탄소가 모세혈관 쪽으로 가면서 혈액에 이산화탄소가 다시 쌓여서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더러운 피가 돼버렸어요. 자, 더러운 피가 돼버리면 정맥혈이 되는 거죠. 산소는 줬고 이산화탄소는 받아서 산소 적으면서 이산화탄소가 많은 정맥혈. 걔가 다시 폐포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폐포에 가서 이 폐포에서 이산화탄소의 압력을 비교를 해보면 폐포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40. 그 다음에 이 정맥혈의 이산화탄소는 조직으로부터 받았으니까 50이래요. 그러면 모세혈관이 훨씬 더 높고 그 다음에 폐포가 적기 때문에 모세혈관에서 폐포 쪽으로 이산화탄소가 이동. 최종적으로는 자, 이산화탄소가 조직세포에서부터 만들어져서 세포호흡의 결과 만들어져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폐포로 가서 대기 중으로 방출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체교환의 원리, 분합차에 의한 확산 방법을 통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각각 이동이 되는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기체 교환의 원리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여기에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세포호흡은 조직세포에서 일어나는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는 세포호흡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폐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조직세포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은 우리가 무슨 호흡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일단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기체 교환이요. 여기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 여기서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은 가장 바깥쪽에서 일어나는 호흡, 기체 교환이기 때문에 외호흡이라고 얘기를 해요. 외호흡,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의 기체 교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조직세포로 가게 되죠. 조직세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도 계속 호흡이 일어나게 되죠. 기체 교환이. 그러면 얘는 몸속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이기 때문에 뭐라고 부를 거냐면 내호흡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학에서 얘기하는 호흡은 3개가 존재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세포호흡은 조직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ATP,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세포호흡. 그 다음 우리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을 우리 외호흡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직세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을 내호흡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냥 호흡 얘기를 하면 우리가 공부하기 전까지는 그냥 들숨 날숨을 호흡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그냥 호흡이다 하면은 세포호흡을 생각을 해줘야 돼요. 조금 더 중요한 호흡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들은 굳이 분리해서 얘기를 해본다면 기체 교환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생명과학에서는.